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업회계 2급 20페이지에 73회 기출문제의 재무회계 이론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제표 정보의 특성과 한계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와 함께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예, 그 기업 하나만 봐가지고 산업이나 경제 전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지? 여러 기업을 통해서 알 수는 있겠지만 한 기업을 통해서 산업 또는 경제 전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이런 정보 제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1번이 틀렸고. 화폐 단위로 특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하고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재무제표는 추정치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그치? 근데 어떤 경우에 포함한다? 어떤 경우에?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 추정치를 포함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대손의 추정. 그지? 대손의 추정. 그 다음에 우리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잔존가치. 이런 것들은 무슨 치를 포함하는 거다? 추정치를 포함하는 거다. 그래서 1번 답은 1번이고 2번 글로리아는 상품권 판매 시 상품권 겉면의 7% 해당한 금액을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다. 다음 중 아래 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품권을 팔 때 무슨 금 처리하고 선수금 처리했다가 그지? 지금 매출로 인식한 거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물건을 재화나 그러니까 제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로 인식하고 상품권을 회수한 거네, 그지? 그리고 상품권을 팔 때 몇 프로 할인했던 거예요? 7% 210만 원 할인했던 거죠, 그지? 음. 할인액이고 그 다음에 현금 30만 원. 상품권 사용하고 남은 금액 준 거네, 그지? 남은 거 준 거.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상품권 판매 시점에 하는 회계 처리가 아니라 뭐예요? 예, 제품 매출 또는 상품을 매출했을 때 하는 회계 처리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상품권 판매 시는 대변의 상품권 선수금. 여기다가 적으면 안 되겠다. 판매 시 현금 등은 7% 빼면 얼마가 들어오는 거지? 3천만 원에 7%면 210만 원 빼니까 그러면 2,790만 원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변의 상품권 선수금. 상품권 선수금 계정이 있으면 상품권 선수금이고 상품권 선수금 계정이 없으면 그냥 무슨 금이고 선수금이고 이게 상품권 할인액 210만 원. 이게 상품권 판매 시 회계 처리입니다. 2번은 매출에 대한 회계 처리.
여기까지 됐을까요? 1번이 틀렸고 상품권 할인액은 상품권 판매 시 선수금 차감 계정으로 표시를 하고 글로리아가 매출로 인식한 금액은 2,760만 원이고 현금은 상품권 잔액에 환급하는 금액이고 근데 우리 그 뭐지? 회계원리 교재 배웠을 때 자세하게 보진 않았는데 거기 내용은 다르게 적혀있다. 이게 상품권 선수금이. 저 상품권 할인액이. 상품권 발행 시에는 부채 계정인 선수금 계정 처리한 후 소비자가 상품 또는 제품을 구매하고 상품권을 결제해서 상품권이 상품 또는 제품과 교환의 시점 매출로 인식을 하고 상품권을 할인 발행하는 경우 상품권 액면 금액을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할인액을 선수금의 차감 계정인 상품권 할인액을 처리했다가 매출 시점에 선수금과 상품권 할인액을 상기한다. 우리 회계원리 교재로 할 때는 상품권 할인액을 나중에 그 매출액을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 우리 회계원리 교재에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기업 회계제랑 좀 다르네. 또 요거 참고하시고. 음. 다음 자료에서 재무상태표 표시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총액은 얼마인가? 예,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예,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현금성 자산. 그쵸? 그래서 보통예금, 우편원 증서하고 만기도량 공사채 이자표는 현금에 들어가죠. 통화대용증권. 예,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 예, 우표는 사용했으면 송호품비, 사용하지 않았으면 송호품. 국세환급 통지서도 예, 통화대용증권 현금. 당좌개설보증금은 계정 과목이 당좌개설보증금이죠. 얘는 그지? 아, 특정 현금과 예금이구나. 계정 과목은 당좌개설보증금은 얘는 이제 투자자산, 투자자산에 들어가는 거고 이 양도성 예금증서는 이제 취득일부터 만기가 몇 개월 이내면 3개월 이내면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예금, 우편한 증서, 만기도량 공사채 이자표, 국세환급 통지서, 양도성 예금증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더하면 14, 16, 18, 20만 원, 20만 원이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참고로 인체기금, 그다음에 당좌개설 보증금,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양권예금. 얘네들은 원칙은 1년 이상의 비유동자산입니다. 예외적으로 재무 상태일부터 1년 이내 도래식 유동자산에 대체를 해요. 일반적표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데 당좌개설 보증금은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에요. 당좌개설 보증금은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이 특정 현금과 예금. 그래서 얘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잘 안 다뤄왔던 문제라서 계정 과목이 어려울 수 있어서 한번 적어봤어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감책이금, 당좌개설 보증금, 양권예금 원칙은 1년 이상의 비유동자산인데 예외적으로 재무상태일부터 1년 이내 도래 시 유동자산에 대체를 하고 당좌개설 보증금은 만약에 나오면 계정 과목의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거.
4번. 명인의 2023년 매출채권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2023년 말 재무상태표 표시된 대선 충당금과 2023년 대선 관련 손익은 얼마인가? 일요일에 기초대출이 5,000원 있었고요. 3월 4일날 대손이 발생한 금액이 2,800원 있었고 12월 31일날 기말 매수채권 잔액 100만 원에 대해서 만 원이 대손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럼 이제 T 계정을 그려서 우리가 대손 충당금 계정 그려보면 기초 대손 충당금이 5,000원 있었고 차변에 대손 발생할 때 2,800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3월 4일날 대손 처리했을 때 대손 상각비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12월 31일날 기말 매출권 잔액에 대해서 만 원. 그럼 못 받을 걸 예상되는 금액이 무슨 대손 충당금? 기말 대손 충당금이 만 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000원에서 2,800원 빼면 2,200원 남아 있었는데 기말에 만 원이 돼야 되니까 추가 계상해야 될 금액이 7,800원. 그 7,800원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차변의 대손 상각비 7,800원, 대변 대손 충당금 7,800원에서 그럼 요 금액만 비용이네요. 요 금액만 비용. 답이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되고 만 원이 되고 대손 관련 손익은 7,800원.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이고 5번. 다음 중 유가증권의 손상차손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내용이 어렵게 나온 거구나 이게.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거 찾아서 써놓은 건데요. 다음의 경우는 손상차손이 발생할 때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대요. 손상차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손실이야? 평가? 손실을 얘기하는 것은 평가 손실. 그래서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이건 이제 필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이제 보는 걸로.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자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당자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에요? 신용을 잃은 경우 파산이라든가 부도 등으로 인해서 그지?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유가증권이 손상이 발생했다 본다는 거죠. 우리가 투자한 유가증권이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경우 또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 발행자의 재무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지금 우리가 투자한 경우 얘기하는 거야. 주식이나 채권에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했는데 상대 거래처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가격이 내려갔을 때 우리가 뭐가 발생한 걸로 손상이 발생한 걸로 본다는 거지.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의 지원과 같은 계약의 실질적인 위반이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의 실질적인 위반이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상 절차 개시에 신청이 있거나 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 발행자의 재무적 곤경과 관련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 때문에 당초의 차입 조건의 완화가 불가피한 경우 여긴 뭐 해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중요한 표현이 결국은 이제 파산이죠, 그지? 회생 및 파산으로 인해서 4번도 유가증권 발행자의 무슨 가능성이 높은 경우 파산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손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과거에 그 유가증권에 대해서 손상 차손을 인식하였으며 그때의 손상 사유가 계속 존재한다. 유가증권 발행자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그 유가증권 시장성을 잃게 됐다. 표시이자율이 액면이자율이죠. 표시이자율 또는 유효이자율이 일반적인 시장이자율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채무증권을 법규나 채무조정 협약 등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일반적인 시장 이자율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채무증권을 법규나 채무조정 협약 등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도 객관적인 손상이 발생했다고 본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관리 절차를 신청할 거나 진행 중인 경우 그 다음에 1번부터 8번까지와 유사한 내용의 유사한 사유에 속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 손상 사실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다. 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유가증권이 상장 폐지되어 시장성을 잃더라도 유가증권 상장 폐지되어 시장성을 잃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손상차손 증거가 되지는 않는데요. 또한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실 자체가 손상차손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다른 정보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게 상장 폐지되는 이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우리나라가 그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 해양 자원 그런 뭐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영국인가 어디 다른 나라에 그런 하여튼 뭐 유전 뭐 관련된 회사를 이렇게 인수하면서 상장돼 있던 회사의 주식을 전부 다 인수하고 폐지시켰어. 그러니까 그러는데 뭐지 뭐 애플코리아 같은 경우 혈중 주식이 들거든. 애플코리아 같은 경우는 시장에 나면 거의 들린단 말이야. 그게 힘들어 가지고 그 애플코리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지? 전부 다 그냥 부가했던 주식을 다 인수해갖고 이 시장에서 거의 안 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국영기업처럼. 아예. 그래서 5번. 다음 중 유가증권 손상차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년 이상 휴업 중이다, 청산 중에 있다,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의 지연과 같은 계약의 시정 위반이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는 손상차손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이 되지만 유가증권이 단순히 상장 폐지된 것만 가지고는 그제 손상차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회사를 인수하면서 주식을 다 사와서 국영기업처럼 상장 폐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운영하는 것처럼. 이해 갔을까요? 6번. 룸은 피치가 2023년에 단기 매매 목적으로 투자한 망고의 주식거래 내역이다. 피치의 2023년 단기 손익에 미치는 금액은 얼마인가? 4월 30일 망고 주식 100주를 주당 2만 원에 최초로 취득하고 3만 원을 수수료 지급하였다. 그럼 4월 30일에 우리 회계 처리하는 차변에 무슨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 100주를 주당 2만 원씩이니까 100주 곱하기 2만 원 하면 200만 원이고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는 무슨 비용? 수수료 비용. 그지? 영업에 비용 처리해요. 현금 등이 203만 원이 나가고 주당 장부 단가는 취득 단가인 2만 원이고요. 8월 12일 날 50주를 2만 3천 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50주에 2만 원이면 50주에 2만 원이면 100만 원이 장부가에 실제는 2만 3천 원에 팔았으니까 50주 곱하기 2만 3천 원 하면 115만 원이 들어오죠.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15만 원이 나오고 십 5만 원이 나오고 1 5 0 0 0 0 원이 나오고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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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원이 나오고 1 5
12월 31일 날 단여 주식수가 50주인데 주당 장부 단가는 10,000원. 근데 공정 단가가 주당 2만 1,000원이고 장부 단가가 주당 2만 원이니까 주당 1,000원씩 무슨 이익? 평가? 이익이 있는 거죠. 50주 곱하기 1,000원이면 5만 원만큼 평가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5만 원이 증가를 하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5만 원이고 이렇게 했을 때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수수료 비용 3만 원 비용 발생하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15만 원간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5만 원. 수익 발생 단기 손익 영향은 그러면 얼마예요? 20만 원 수익이 증가하고 3만 원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17만 원 증가를 하는 거네요. 그지? 결과적으로 17만 원의 이익 증가. 답은 3번이고요. 답은 3번이고 1번. 명인의 2023년도 말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 실제 재고액은 60만 원이다. 실제 재고액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음 사항을 모두 반영할 경우 2023년도 말 올바른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12월 20일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12만 원이 12월 말 현재 아직 운송 중에 있다. 얘는 우리 회사 재고자산에 가감할 필요가 없죠. 이미 푸는 걸로 보니까 그지? 지금 실제 재고액에도 선적했기 때문에 실제 재고액에도 지금 안 들어가 있고 이미 파는 거니까 다시 더해줄 필요도 없고 12월 25일 거는 도착지 인도 조건은 구매한 도착지 인도 조건 구매한 거는 도착해야지만 나의 재고자산 포함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재고자산에 가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착해야지만 내 걸로 보니까 위탁 판매분 중 수탁자가 12월 말까지 아직 판매하지 못한 위탁품은 창고에는 없지만 그지? 나의 무슨 자산에 재고 자산에 포함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실질 재고액 얼마에다가 60만 원에다 얼마 더해주니까 그래서 75만 원 7번 답은 2번이고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나 도착지 인도 조건은 내가 판매하는 입장인지 내가 구매하는 입장인지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판매한 상품은 이미 판매한 상품이므로 기말재고자산에 가감하지 않고 도착지 인도 조건을 구입한 상품 아직 도착 전이므로 기말재고자산에 가산할 필요가 없고 75만 원인데 87만 원 써놨네. 75만 원. 그치? 8번. 샌드는 재고자산에 관해서 계속기록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말에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재고자산 감모 수량이 10개 발생하였다.
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 가능가치가 23,500원일 때 다음 자료에 의한 재고자산 감모 손실액은 얼마인가? 물어보는 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물어본 거네요. 계속기록법이고 기초재고가 500개, 단기 매입이 2,500개, 3,000개 팔 수 있는데 기마재고가 300개고 원가가 25,000원이고 그러면 300개에서 감모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10개고 원가가 얼마니까? 그러니까 25만 원이 감모 손실이네 그냥. 괜히 요거를 뭔가 고려해야 될 것처럼 나와서 거기서 이제 헷갈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네. 재고자 감모 손실은 감모 수량에다가 원가를 곱하면 됩니다. 원가를. 그래서 25만 원이고요. 답은 1번이고. 5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익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죠. 그지? 가산하고.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가동 손실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2번이 틀렸대요. 2번. 초기 가동 손실은 그냥 비용 처리하지 취득원가 가산하지 않습니다. 2번이 틀렸고. 우리 취득원가에 들어가려면 취득할 때까지 들어가는 게 취득원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운전비까지는 어디에 들어가? 취득원가에 들어가는데 이제 돌려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가 당장 잘안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때 초기에 발생하는 가동 손실에 대해서 그거 취득원가에 넣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아니라 몇 년 전인지 좀 됐구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거의 허가집 친구들이 대부분 다 수원에 있거든. 그래서 수원에 그 야구장 KT 조카들이 어려서 가끔 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러 갔더니 처음에 돌리면 이게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잖아. 뭐 이렇게 배색기고 그런 게 그런 거 그냥 주더라고 이렇게 그런 거. 그럼 이제 가동 손실이지 가동 손실. 돌리긴 돌렸는데 제대로 모양 안 나오니까 제대로 된 기계를 갖지 못하고 조금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주는 경우 있더라고. 그런 손실들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것도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지, 그치? 취등원가 가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해서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복구원가라고 해요. 복구원가. 복구원가.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해서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는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원가는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단 시험 과정에 생산된 재화의 순 매각 금액은 당해 원가에 차감하고 이게 이제 무슨 운전비? 운전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초기 가동 손실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200만 원에 취득하였다. 감가상각 방법은 적률법.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액은 5만 원. 예. 상각률은 45%인데 이미 여러분들 그 적률법에서 이 상각률에는 무슨 가치가 반영이 돼 있어요? 안전가치가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 상각률 자체가. 적률법은. 그 적률법은 공식 시대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하지 시대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안 하잖아. 그지? 음.
잔존가치가 이미 상각률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가정한다. 2024년 1월 1일 기계장치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지출이 발생하였다. 가동 속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지출. 성능 향상을 위한 지출은 예, 수익적, 자본적.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무슨 원가 포함? 시드원가 포함이고요. 성능 유지. 유지를 위한 것은 무슨적 지출? 수익적 지출. 얘는 이제 치대원가 포함하지 않고요. 그 부분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그 2023년도 정렬법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예, 200만 원이다. 연도 수정할 때 잘못한 건가 보다, 이게. 200만 원 취득했고. 이걸로 그냥 보면 되나? 200만 원이고, 1월 1일 날. 경률이 얼마니까? 45%니까. 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그냥 얼마고? 200만 원이고, 2023년도는 200만 원에 몇 프로 하니까? 45%니까 90만 원이고, 2023년 말 기계장치 장부 금액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 취득원가 얼마에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얼마 빼니까 90만 원 빼니까 장부가액은 110만 원이고 2024년 1월 1일 발생한 소모품 교체 비용 2만 원은 2024년 감가상각비 계산에 영향을 안 미치죠. 그지? 무슨적 지출이 아니니까 4번적 지출이 아니니까 4번이 틀렸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익적 지출은 2024년도 감가상각비 계산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 4번이 틀렸고, 됐어요. 여기까지. 11번. 밸류는 2023년 1월 1일. 스페셜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취득하고, 회사 주식 6천주를 교부하였다. 2022년, 아니, 2023년 말 밸류가 인식할 무형자산 상각비는 얼마인가? 1월 1일 날 취득하고, 그러면 1월 1일 날 회계 처리가 차변에 무슨 건? 특허권. 장부가액은 장부가액인 것 뿐이에요. 공정가액이 얼마예요? 3,500만 원. 3,500만 원이고, 지금 주식을 몇 주를 준 거예요? 몇 주를? 6천주인데 공정가액이 얼마짜리예요? 그래서 여기 3,600만 원이라 얘기하는 거구나, 지금. 3,600만 원이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뭐죠? 자산의 취득원가는 무슨 가치를? 공정? 가치를 취득원가로 하는데, 공정가치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우선으로 한다는 거. 내가 취득한 게 없으면, 그죠? 예. 내가 취득한 게 없을 때, 아니, 내가 제공한 게 없을 때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고, 내가 제공한 게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우선이라는 거. 그래서 주식을 줬으니까 대변에 무슨 그, 자본금 항상 무슨 가에? 액면가에. 이제 6천주의 액면가에 5천 원이니까 자본금은 3천만 원이고, 나머지가 이제 주식발에 초과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밸류가 인식한 무형자산 상각비 정액법이 내용연수 5년이래요. 그러면 취득원가가 3,600만 원이고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5년이니까 3,600만 원을 5년 나눠주면 1년에
20만 원씩. 차변의 무형자산 삼각비 720만 원. 대변의 특허권 720만 원이고요. 그래서 11번 답은 3번이고. 12번. 한세는 2023년 1월 1일에 장부가액이 20만 원인 건물을 30만 원에 처분하고 처분 대금은 3년 후인 2025년 12월 31일에 수취하기로 하였다. 건물 처분 대금의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 차이는 중요하며 그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면 현재 가치 평가를 해요.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 차이가 중요하면 무슨 가치 평가한다? 현재 가치 평가합니다. 건물 처분의 현재 유효이자율은 연 10%, 2023년 말 한세가 유효이자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자 수익을 인식하였다면 2024년 1월 1일 현재 장기 미수금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단 기간은 3년, 연 10%, 1원의 현가 개수는 0.7513일. 그러면 1월 1일 날 건물을 처분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건물의 현재 가치. 장부가액이 20만 원이고 처분가액이 30만 원인데 이게 이 처분가액을 지금 이제 명목가액에 우리가 이제 30만 원 받기로 한 거지. 근데 언제 받기로 한 거야? 3년 후에 받기로 한 거야. 3년 후에. 기간이 3년이고 연 10%고 이런 현가계수가 0.7513일. 그러면 여기다가 현가계수를 곱한 걸 현재 가치로 본다는 얘기예요. 30만 원에 0.7513일 하면 22만 5천 이사칠 3이가 나오지 0.7513일 인식하였다면 이게 한번 상각하고 나서의 금액인 거를 얘기하는 거네. 22만 5천 7호 22만 5천 393 처분시 회계 처리가 대변의 건물 장부가액으로 그냥 적을게요. 장부가액으로 적으면 깔려지는구나 이것도. 장부가액은 20만 원. 30만 원에 처분하고 20만 원이고 미수금 명목가액 얼마를 받기로 한 거예요? 1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이 건물의 현재 가치가 얼마이기 때문에 22만 5천 393원이기 때문에 30만 원에서 22만 5천 393을 빼면 7만 4,607원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고 74607 74607이 아닌데
미안해, 이게 지금 여기를 잘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니까 더 헷갈려진다 이게. 미수금, 건물의 현재 가치. 그다음에 현재 가치 할인 차익. 내가 지금 잘못 썼어요. 30만 원에서 25393은 74607. 그리고 12월 30일에 2023년 12월 31일 날 음, 유효이자 유효이자는 미수금 현재 가치 22만 5천, 미수금 현재 가치는 미수금 장부가액 22만 5천 393 원 곱하기 유효이자 10% 25393 22,539원. 화변에 미수이자 22,000 화변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22,539원이 없어지고 대변에 이자 수익 유효이자 22,539원이니까 유효이자 즉 이자 수익 인식 후 미수금 당부가액은 미수금 명목가액 30만 원 마이너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잔액이 처음에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얼마였는데 74,607원이었는데 22,539원이 없어지니까 52,068원 30만 원에서 52,068원 247,93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불로 팔았으면 22만 5,393원만 받으면 되는데 3년 후 회수 조건으로 파는 바람에 30만 원 받기로 했어. 그랬고 이 30만 원 명목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고 이게 명목가액과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의 무슨 차이다 이게 이자 차이예요. 이자 차이. 만기 3년 동안 결국 인식하는 이자 수익은 얼마라는 얘기야? 74,607원이라는 얘기고요. 지금 그 현재 가치 22만 5,393원에서 장부가액 차감액이 처분이익이에요. 처분이익. 요 금액에서 장부가 차감한 금액이 처분이익이고
22만 5,393원, 예, 현재 가치인데 따지면, 이게 미수금에 대한 현재 가치인데, 이만큼 돈을 우리가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그래서 10%에서 22,539원을 받아야 된다. 근데 언제 받는 거야? 몇 년 후에? 3년? 후에 받는 거니까 현재 가치 한 차가 없어지고, 대변의 이자 수익, 예, 인식하고. 그러면 이 금액이 나중에 줄면은 결국 나중에 얼마가 되는 거야? 30만 원이 다 되는 거지. 그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 여기까지만 하고, 예, 첫 달 진행하겠습니다.